풀어듣는 논어 이야기 제3편 8일입니다.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해 공자의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일편은 총 2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혼란 속에서 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8일에서 8은 8행으로 이루어진 무용대열이고 1은 무용수 8명이 한 줄로 줄지어 서 있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총 64명의 무용수로 구성된 궁중 일회용 대규모 군무를 말합니다. 1장은 계시의 8일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가 자신의 집들에서 8일무를 추계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일무를 자기 집들에서 추계하다니 이런 일을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참아내지 못하겠는가. 여기서 8일무는 8줄로 서서 추는 춤으로 오직 천자만이 거행할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제후는 6줄, 대부는 4줄, 선비는 2줄의 춤을 추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었죠. 대부 신분이었던 계시가 천자의 전유물인 8일무를 춘 것은 명백한 예법 위반이었습니다. 공자는 이 장면을 보며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세상의 질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공자는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는 노나라의 세 집안이 천자의 제례에 사용되던 옹을 부르며 제기를 거둔 것에 대한 공자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옹은 제후가 천자의 제사를 도울 때 쓰는 음악인데 어찌하여 삼가의 사당에서 쓰는가. 옹은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나라의 세 대부 집안이 천자의 음악을 자신들의 조상 제사에 사용한 것입니다. 1장에서의 8일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예법을 무시하고 신분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행태를 보며 올바른 질서와 예법이 무너지는 현실의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학이 무슨 소용이며 어질지 못하면 음악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훌륭한 예식을 치르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질 게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울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와 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동기와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공자는 임방이라는 사람이 예의 근본에 대해 질문한 것에 답합니다. 공자는 임방의 질문을 듣고 대단한 질문이라고 칭찬하며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하게 지내는 것이 낫고 상례는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2장은 예의 본질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복잡한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즉 정성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결국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의례에 임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현대사회에서도 거칠애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5장은 오랑캐도 임금과 신하의 예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오랑캐에게도 임금과 신하가 있다. 중원에 예가 없으니 오랑캐와 같지 않은가.
여기서 공자는 당시 중국이 예법이 무너져 오랑캐만도 못하다는 강한 비판을 던집니다. 아무리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민족이라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는데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중국에서 예가 무너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예의 부재는 곧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 공자는 태산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객시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려 한다고 듣고 묻습니다. 태산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는가? 염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공자는 다시 묻습니다. 태산의 신이 임박만도 못한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객시가 또다시 월권을 행사하려 하자 공자는 태산의 신조차도 예의 중요성을 아는데 어찌 객시가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또한 객시의 무례하고 분수를 모르는 행위를 지적하며 예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는 신분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7장은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니 활쏘기에서만 다투는 것이 예의다. 서로 사양하며 오르내려 술잔을 주고받고 나아가서 마시는 것이 그 다툼이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장은 공자와 제자 자하가 시경의 구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하가 시경의 구절, 고운 웃음에 보조개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또렷하니 흰 바탕에 무늬를 더하였네라는 구절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는 이 질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다음이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도화지가 필요하듯이 모든 것에는 그 바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예가 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 즉 인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의 바탕, 진정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공자는 시경의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예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하나라는 송나라에서 볼 수 있고 은나라는 진나라에서 볼 수 있다. 그 문헌이 부족하지만 내가 배울 수 있다. 공자는 과거의 예법과 문화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옛 문헌 속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정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깨닫고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0장에서 공자는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낼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경건한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진정한 몰입과 성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11장은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누군가가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에 대해 묻자 공자는 나는 그 예를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여기에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의 중요성과 그 난해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법의 완벽한 이해와 실천은 곧 천하를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가 복잡하고 중요하며 깊이 있는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자가 예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탐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장에서 공자는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 있는 듯이 있는 것 같이 행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신이 있는 듯이 하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이 있는 듯이 하라. 이는 제사를 지낼 때 실제로 조상신이나 신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과 경외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존경을 표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13장은 왕손가라는 인물이 공자에게 부뚜막 신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방의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는 속담에 대해 묻습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답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공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아첨하거나 눈앞의 권세에 기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도리를 지키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14장에서 공자는 주나라의 문화를 높이 평가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주나라는 두 왕조의 문화를 거울 삼았으니 그 문화는 찬란하고 빛나는구나. 나는 주나라를 따른다.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독자적인 예약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공자는 주나라의 문화가 이전 왕조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평가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구절입니다. 좋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5장에서는 공자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자가 태묘라는 사당에 들어가 제사 절차 하나하나를 묻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비웃습니다. 저 추땅 촌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이 비웃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예의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끊임없이 묻고 배우려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경건하게 임하는 마음이 진짜 예의 시작임을 공자는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뽐내는 대신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묻고 배우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16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활쏘기는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활쏘기의 목적이 단순히 힘을 과시하거나 관역을 뚫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활쏘기를 통해 덕을 보았고 힘의 강약보다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힘의 강약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무력으로 경쟁하기보다 예의와 덕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결과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몰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과정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활을 쏘는 행위 자체가 덕을 기르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와 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17장은
예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공이 매달 초하루에 지내는 제사, 곡삭제에서 희생양을 바치는 것을 없애려 하자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양을 아끼지만 나는 예를 아낀다. 공자는 형식적인 재물보다 예의 본질적인 의미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하나를 아끼는 것보다 그 재물을 통해 이어지는 전통과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한 것이죠. 의식이 사라지면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도 잊혀질 수 있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8장에서 공자는 당시 사회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비판합니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니 남들이 아첨한다고 한다. 공자는 임금을 예로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를 아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예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남은 예가 아첨으로 오해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 진정한 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19장에서는 이상적인 군신 관계를 제시합니다. 정공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명쾌하게 답합니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여기서 충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할 때 신하 또한 진심으로 임금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와 충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존중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모든 관계, 즉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일 것입니다. 20장은 관절하는 시에 대한 공자의 평가입니다. 공자는 관절을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상심에 빠지지 않는다고 평합니다. 관저는 시경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공자는 이 시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절제와 품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술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지나치게 방종하거나 비통해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는 공자의 예술관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21장에서는 공자의 신중한 언행과 판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공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의 위패로 쓸 나무에 대해 제아에게 묻자 제아는 하우씨는 소나무,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사용했는데 이는 백성들을 전율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제아의 경솔한 답변은 사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백성을 두렵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아의 답변에 대해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제아의 경솔한 언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지나간 일을 굳이 언급하며 논쟁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함부로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2장에서 공자는 춘추시대의 인물인 관중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자는 관중이 그릇이 작다라고 비판하며 성인의 도를 알지 못하고 좁은 식견으로 패도 정치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관중의 검소함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관중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며 그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적이나 효율성만으로 인물을 평가할 수 없음을 공자는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단순히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예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공동체의 올바른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겉으로만 화려한 성과보다는 그 성과를 이루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23장은 악에 대한 공자의 견해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는 화음을 이루고 이어서 계속 연주하며 맑고 깨끗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악 또한 예와 마찬가지로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24장에서 의라는 고을 봉수를 관리하는 봉인이 공자를 만나 뵙고 말합니다. 군자가 이곳에 오면 나는 반드시 만나 뵙는다. 그리고 공자에게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아 깨우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자의 덕성과 사명이 하늘이 부여한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봉인은 공자를 통해 무너진 도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며 공자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을 큰 뜻을 지닌 인물임을 묘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5장에서는 음악을 통해 덕과 공을 논하는 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순임금의 음악인 소에 대해 극진이 아름답고 또한 극진이 좋다라고 평합니다. 반면 무왕의 음악인 무에 대해서는 극진이 아름답지만 극진이 좋지는 않다라고 평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음악 자체의 형식미를, 좋음은 음악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뜻합니다. 소는 순임금이 선양, 즉 평화로운 방식으로 천하를 얻은 덕을 기리는 음악이고, 무는 무왕이 무력으로 천하를 얻은 공을 기리는 음악입니다. 공자는 무력으로 얻은 공보다는 덕으로 얻은 천하를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화려함보다 그 성공이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공자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26장은 8일편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할 때 공경하지 않으며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첫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예식을 행할 때는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상을 당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덕목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지위나 능력보다 인품과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공자는 겉모습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을 쫓기보다는
내면의 덕성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키우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어 8일편은 이처럼 예와 악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자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춘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공자는 잃어버린 예의 정신을 되찾고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와 도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논어 8일편이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